다음 날 여자와 다시 만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여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요. 계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경련을 일으킨 듯 온몸을 떨고 있는 여자.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냥 떠날 수 없어 밤이 되도록 여자를 기다린 제작진. 여자의 위태로운 외출이 시작됐습니다. 경련하는 듯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걸어가는데요. 어머니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래요. 저희가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셔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진짜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기나긴 대화 끝에 제작진은 여자와 함께 집으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여자 혼자 지내고 있다는 집.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도 여자는 편치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뒤틀리고 떨리는 탓에 자리에 앉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몸 좀 아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어릴 때 뭐 좀 소아마비가 있었다. 뭐 아니, 저절로 이렇게 흔들어져요. 저절로요? 예. 하루 24시간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는 여자. 하도 심해져가지고 뒤섞고도 수술도 했거든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예, 왜 떠는지는 모르세요? 모르겠네. 원인 못 찾으니까 모르겠어요. 잠시 후 바닥에 몸을 누이는가 싶더니 떨림이 멎었습니다. 약을 먹고 간신히 잠든 순간 여자가 몸을 떠는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다음 날 꽃샘추위가 몰려온 아침. 일어나자마자 난로부터 살피는데요. 아유, 불이 죽었네요. 번개탄에 불을 피운 다음 이제 새 연탄을 꺼내야 하는데요. 온몸이 떨리다 보니 이런 일은 부지기수. 아이고 어머니 그 연탄 못 쓰잖아요 그럼 또. 연탄 못 쓰죠. 여자에겐 쉬운 일이 없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무엇이든 스스로 해내야 하는데요. 이번엔 물을 끓일 참인가 봅니다. 가스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때 괜찮으세요? 자꾸 이렇게 넘어지세요? 가끔은 그래. 가끔 넘어져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위태로워 보이는 일상. 밥이 이렇게 많이 나고. 식은 밥을 푸는 것도 뜨거운 물을 붓는 것도 여자에겐 어렵기만 하다는데요. 여자에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밥 한 술 뜨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손이 흔들리니까. 배불리 먹는 것도 사치가 돼버렸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여자가 의자를 끌고 가더니 문을 살짝 열고는 의자에 앉습니다.
뭔가 한참 내다보는데요. 보이는 건 차와 사람뿐. 여자는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차도 지나가고 산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의자로 앉아가지고 풍경 보는 거지. 아니 직접 밖으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예, 사람들 시선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밖에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많이 들어오세요. 예, 두렵고 그냥 내 몸이 이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떨리는 몸보다 더욱 두려운 건 자신을 보는 다른 이들의 눈. 어쩔 수 없이 여자는 어둠을 틈타 밤외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병치레라곤 감기가 전부였을 정도로 건강했었다는 여자. 대체 언제부터 이런 떨림이 시작된 걸까요? 몸이 왜 갑자기 그런 것 같으세요? 글쎄요, 교통사고 나서 그런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여자가 짐작하는 원인은 10년 전의 교통사고 정도라는데요. 여보세요? 알았어, 와. 통화를 마친 여자가 욕실로 가더니 샴푸를 꺼내선 갑자기 싱크대로 향합니다. 놀랍게도 개수대에서 머리를 감기 시작하는 여자. 여간 불편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씻다 말고 비눗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떨림을 견디는 모습인데요. 왜 하필 개수대에서 머리를 감는 걸까요? 목욕탕 가도 잡을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싱크대에서 머리 감고 그래요. 아 여기 잡을 데가 있어서 이렇게. 예. 낮에는 좀처럼 집을 벗어나는 일이 없던 여자가 무슨 일인지 집을 나섭니다.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 도착한 곳은 집 근처 편의점인데요. 뭘 사러 왔나 했더니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기 편의점, 사물의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알았어. 버스를 기다렸던 걸까요? 누군가 버스에서 내려 여자에게 다가오는 것 같죠? 응, 왔어? 어머, 아직도 그래? 응. 아 누구세요? 예, 언니 돼요. 아 언니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여 동생이 넘어지진 않을까 집에 오는 내내 동생을 부축하는 언니. 들어오세요. 몇 년 됐지? 한 10년. 10년이나 됐어 벌써? 10년? 10년은 된 것 같다. 누구라도 낚여준다면 발 벗고 나서겠어요. 좀 이유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고통에 지쳐가는 동생. 언니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기 이렇게 기대고 가만히 떨지 말고 있어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안 떤다 나는 안 떤다 해봐. 한번 해봐. 네 체면 걸어봐. 나는 안 떤다, 안 떤다. 나는 떨지 않는다 해봐. 난 떨지 않는다, 떨지 않는다. 언니가 누가 아는 지인이 이거 이제 다리 먹으라고 갖고 왔더라. 이게 천연 상황버섯이래. 자연산. 뭐래도 먹여봐야 되잖아요. 떨리는 몸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동생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했는데요.
아유, 잘 구워졌네요. 이거 한 마리만 뜯어, 이거 다리만. 이따 국 말아서 밥 먹고. 자, 먹고 빨리 나. 혼자서는 해먹을 엄두도 내지 못할 음식. 언니의 정성이 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에는 동생분이 좀 어떠셨어요? 전에는 이뻤죠. 건강하고. 근데 이상하게 몸이 저렇게 되네요. 갑작스런 떨림이 찾아오기 전까지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동생. 하지만 10년 전 어느 날부터 동생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져 버렸습니다. 애가 멀쩡한 애가 갑자기 몸이 이렇게 되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됐거든요. 찻집을 인수하면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어느 도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집 터가 세니까 큰 돌을 2개 세우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얘는 지나가는 말로 들었겠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 세우고 그냥 한 길로 흘러듣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그 집에서 서서히 몸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 병도 아니고 뭐 뭣도 아니고 해갖고 별짓 다 했어 그 사람. 오늘 뱀 신들렸다고. 신들렸다고 막 병도 크게 있고 막 그래서 몸을 뱀같이 꾸불꾸불 한다고. 그렇게 하고 다녀. 과거 여자가 운영했던 찻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이 터가 문제였던 걸까? 뭐 다른 분이 하세요? 하죠. 딴 사람들은 다 잘하고 나갔는데 다 뭐라고 보는데 등은 얻어서 나왔네요. 어디서 나왔지? 그렇다면 터가 문제는 아닌 듯한데요. 대체 이 극심한 떨림은 어디서 온 걸까? 제작진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게 10년 동안 계속 지속되시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으실 수가 없겠죠. 좀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이상한 생각만 들고 그때 몸에 왜 이럴까 무슨 죄가 많았을 때 몸이 이러면 낫나 싶어가지고 잠을 자기 전까지만 해요. 몸이나 났으면 좋겠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한 채 거듭되는 고통에 지쳐버린 여자. 특히 원인도 잘 모르겠고 잘 낫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미용님 역시도 지금 우울증이 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 날 여자가 도착한 곳은 어느 식당. 어서 와요. 들어가죠. 자연스레 식당 주방으로 향하더니 주방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싱크대 앞에 선 여자. 지금 설거지를 하는 건가요? 그냥 서 있기도 힘들 텐데 빠른 손놀림으로 그릇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그때 애써 씻은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음과 달리 움직여주지 않는 몸. 자꾸만 그릇을 놓치고 맙니다. 밀려드는 설거지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잠시 숨을 고르던 찰나. 지금 다쳤어요? 칼 땄다가 손에 숨겨 칼 줬다. 칼을 씻다 손을 뺀 모양인데요. 여기?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닌 듯합니다. 세게 안 닦았는데 이렇게 손이 됐네.
배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더 경직되곤 하는 몸. 하지만 일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 그게 갔대. 차비하세요 빨리. 아니 갖고 와. 아니, 괜찮아요. 아니 갖고 오시라고. 예 고맙습니다. 예.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오늘 일당 받으신 거예요? 예. 생활하려면 할 수 없어. 이렇게 알바해가지고 벌어서 조금씩 써야죠. 힘겹지만 특별했던 미옥 씨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날 밤 외투를 챙겨 입은 여자가 또다시 집을 나서는데요. 하루 중 미옥 씨가 가장 기다린다는 시간입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렇게 나와요.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바람도 쐴 겸 그러고 나오는 거죠. 어둠이 허락한 산책. 하지만 즐거움 뒤엔 고통이 따르기 마련. 걷다 보면 자꾸만 몸이 뒤로 젖혀진다는데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예, 허리가 좀 말른데. 10년을 함께해도 익숙해지는 법이 없는 고통. 그 끝에는 어김없이 원망이 따라옵니다. 원망 많이 했죠. 내가 무슨 죄가 졌길래 이런 병이 오나 싶어가지고 답답하죠. 고칠 수는 없고 병원에 가도 모르고. 몸의 떨림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건강했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다음 날 저 부탁 좀 해도 돼요? 아, 부탁이요? 예, 딸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딸네 집에 좀 가려고요. 그래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딸을 만나기 위해 모처럼 긴 외출에 나선 미옥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딸의 집.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원산에서 지금 온 거야? 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입니다. 몸 아픈데 없고 괜찮아? 몸이 안 아파. 얼굴이 많이 새까매졌는데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응, 몸이 안 좋아. 살도 빠졌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살결이 빠졌어. 죽기 전에 한번 보려고 왔다 갔다 그래.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응,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어디가 예쁜데 내가? 그냥 그냥 다 다 예뻐? 예뻐. 응. 엄마 새끼니까 예뻐 보이지 남들은 안 예쁘게 봐. 내가 빨리 나 생각해가지고 몸 먼저 나와야지 빨리.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일 거라는 미옥 씨. 그녀의 죄책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으니까요. 사주 보고 싶어도 그 시간 여건도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요.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난 20년 세월을 알아보면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최면 요법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편안하게 여기 잠깐 눈 떠보세요. 여기 눈 떠서 무슨 밑에 눈을 채요. 보여요? 예. 편안하게. 놀랍게도 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할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 자신이 바보 같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어쩌다 되는 것도 없고 살아간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 결혼하셔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셔서 이혼하셨어요? 성교차기로 이혼했어요.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고 집에만 이제 있고 전화 안 받으면 또 뭐라고 하고. 20살 어린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던 미옥 씨.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과의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된 미옥 씨는 남편 손에 아이들을 맡기고 떠나게 됐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혼자가 됐다는 상실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나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풀리면 애들을 데려다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빡빡하고 그래서 못 데리고 왔어요. 마음의 병이 깊어져 온몸이 떨리는 병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저는 드세요. 네. 막 괴롭고 애들 떼놓고 와서 죄책감 느끼고 이런 거를 힘들 때마다 누워서 계속 생각하셨거든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행복했던 기억, 따님이 잘해주는 기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예. 예, 알겠어요. 예. 아유. 오늘 감사했어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옛날에 딸하고 같이 운동하러 왔다가 옛날 추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전처럼 건강해지고 싶다는 미옥 씨. 예, 앞으로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해야죠.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부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묶어왔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 마음껏 산책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